대낮에 한 남성이 주택 1층 창문을 열고 방 안을 살피더니 좁은 틈 사이로 몸을 밀어넣습니다. 1시간 뒤 한 손에 음료수를 들고 현관문으로 자연스럽게 걸어 나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이 집을 비운 직후 벌어진 일입니다. 이 남성은 창문을 열고 이 에어컨 실외기를 딛고 올라가 좁은 틈 사이로 빈집에 침입했습니다. 외출한 사이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발견돼 건물 CCTV를 돌려본 끝에 알게 됐습니다. 집이 아닌데 PC 카톡 로그인 알림이 떠서 집에 가봤더니 변기 커버는 올라가져 있고 돌려놨던 세탁기 예약은 꺼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범행이 3번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 일주일 만인 지난 8일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과 일면식도 없는 회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등 별다른 조치 없이 바로 귀가시켰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고 범행 사실을 바로 인정해 긴급체포 요건 등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피해 여성은 부랴부랴 거주지를 옮겼지만 불안함은 여전합니다. 3번이나 들어와놓고 그냥 멀쩡하게 밖에 돌아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저한테 해코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불안해요.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증언이 잇따르는 상황. 경찰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A씨에 대해 절도,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곽동아입니다. 대전의 원룸 밀집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남의 집 내부를 훔쳐본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 어제 짧게 전해드렸죠. CCTV 영상에 담긴 그의 범죄 행각은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지난 1월 31일 대전 서구의 한 원룸입니다. 어두운 밤 한 남성이 두리번 주변을 살피며 수상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내 좁은 담장 틈 속으로 들어가는 이 남성. 불이 켜져 있는 원룸 창문 앞에 멈춰 섭니다. 잠시 창문을 통해 집안 동향을 살피는데요. 이내 조심스럽게 방범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더니 창문을 열어 집안을 몰래 훔쳐봅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집안에 있다가 이런 극심한 공포의 상황을 직접 맞닥뜨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이 파악한 피해만 11건. 드러나지 않은 범행까지 생각하면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관련 신고가 잇따르자 용의자 CCTV 영상을 관할 지구대에 공개했고요. 이후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비슷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는 행인과 제가 기억하고 있던 피의자의 인상착의가 매우 비슷하여 추궁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어깨에 묻은 먼지에 대해서 추궁하니 그때는 범행을 인정하여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두 집 건너 한 집이 1인 가구인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특히 대전은 전국에서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렇게 1인 가구가 많아짐과 동시에 같은 기간 전국의 주거 침입 범죄도 58% 정도 늘었습니다. 반면 주거 침입 검거율은 하락했는데요. 그렇다면 주거 침입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떨까요? 현행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로 처벌을 면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지난 2019년에는 주거침입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진 못했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정부의 치안 정책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 치안 안전 정책이 타깃 하드닝, 그러니까 범죄자의 침입이나 범죄 행위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방범창이나 CCTV, 인터폰, 각종 방범 스마트 기기 등을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이런 정책이 범죄자의 접근을 어렵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서도 대상별 정책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경제력에 대한 차이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1인 가구 되셨거나 아니면 비자발적으로 1인 가구 되신 그런 유형으로도 있고, 성별에 대한 유형화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이들이 바라고 있는 그 치안 정책 수요가 다 각각 다를 거란 말이죠. 이번 대전 사건도 용의자를 검거하긴 했지만 이 시점이 이미 수많은 피해가 발생된 이후라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심지어 이 남성, 검거 이후에도 검찰 송치 전까지 여러 차례 추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를 막지 못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1인 가구 대상 범죄가 나중에는 심각한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앞으로도 1인 가구는 더 늘어날 거란 전망 속 우리 법과 정책은 이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빈틈이 없는지
철저한 예방이 이뤄져야겠습니다. 한 남성이 주택 안으로 들어가더니 10여 분 뒤 황급히 뛰쳐나와 도주합니다. 녹색 펜스를 타고 넘어와서 일리 들어갔다가 여기서 이쪽으로 도망갔어요. 여성 혼자 있는 집에 낯선 남성이 침입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잠든 여성 앞에서 음란 행위까지 하다가 피해자가 깨자 달아난 겁니다. 전 여기 누워있고 그 사람 제 앞에 딱 서서 이제 앞에 만지고 있고 저는 아예 호기백산이 돼가지고 솔솔 질렀고. 이틀 만에 같은 동네 사는 20대 A씨가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성범죄나 스토킹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제3자가 없는 장소라 공연 음란죄를 적용 못한다. 반복성이 없어 스토킹 범죄로도 볼 수 없다. 경찰은 단순 주거 침입 혐의만 적용했고 따라서 접근 금지나 유치장 구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워치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이 행동 반복성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두 번이요? 언제요? 경찰은 KBS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CCTV를 추가 확인하고 다른 날에도 A씨가 피해자 집을 지켜본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결국 어제 뒤늦게 스토킹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신고 열흘 만에야 접근 금지 조치와 구속영장 신청이 뒤따랐습니다. 밖에서 있는다는 생각만 해도 자면서도 불불 떨려요. 접근 금지나 이런 게 있다면 잘 때라도 안심하고 잘 수 있지 않을까. 경찰은 보강 수사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그러나 이사를 준비 중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여성들, 특히 혼자 사는 여성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용품들입니다. 이 문 잠금 장치를 출입문 손잡이 쪽에 설치하면 외부 침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침입이 두려워 창문을 못 여는 경우엔 5,000원 정도 하는 간단한 장치 하나만 달아도 꽤 유용합니다. 일정량 이상 열리지 않게끔 창문 환기도 되고 혼자 있을 때 안전도 보호가 되고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뒤따라와 위협할 경우엔 호신용 스프레이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안전 호루라기인데요. 입으로 부는 게 아니라 버튼을 누르면 70데시벨 크기의 경보음이 발생합니다. 문 열림 센서를 달아두면 누군가 침입했을 때 즉시 휴대전화로 통보되고 홈카메라를 설치하면 휴대전화로 침입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은 물론 침입자를 쫓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세요? 경기도는 6억여 원을 들여 4년간 여성 1인 가구 10,000가구에 이런 안전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안전용품 꾸러미를 제공하게 되는데 부천시의 경우 현재 신청을 접수 중입니다. 범죄 피해 이력이 있는 여성이 최우선 대상이고 저소득층 위주로 140가구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모든 세대를 다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시민 스스로, 여성 스스로 본인을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적극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전국의 여성 1인 가구는 2021년 기준 358만여 가구에 이르고 2016년부터 5년 사이 여성이 피해를 입은 주거 침입 범죄는 60% 넘게 증가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